네, 온라인으로 다들 박수 치고 계시리라 믿고요.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듣기면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 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에 관한 연구를 고려대학교 장수현 선생님 발표하실 텐데, 권은영 교수님께서 세 분이나 이렇게 출전을 시키셨네요. 근데 얼굴을 안 보이시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권은영 교수 계시는 것처럼 느끼시고 열심히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부탁드려요. 네, 교수님은 오전에 계시다 가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장소연입니다. 정부 부처 정보보호 융합예산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산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입법부가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는 예산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업무 프로세스가 정보보호 업무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부처는 국가통신망이라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처의 취약점이 국가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개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받는 현재의 프로세스는 부처 간 정보보호 수준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예산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정보보호 예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의의입니다. 정보보호는 정보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타난 개념이고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시작으로 국가보안의 차원으로 정보보호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정보보호 개념을 처음 규정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사고의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정책 내용과 정보보안 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보호 예산 현황입니다. 정보보호 예산은 정부와 예산 내에 공공, 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보화 예산에 정보보호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예산만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그 정보보호 구매 수요를 보았을 때 정보보호 예산은 2018년 6,968억이며 이중 국가기관 예산은 2,234억입니다. 또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2018년에 5.3%로 권고 비율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 예산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정보화 예산에 정보보호 예산이 기속된 점, 정보보호 예산이 부족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 계획과 달리 국가정보보호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보호 예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범부처 사업 사례를 먼저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통합재생 예산은 영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태의 정책으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노기술 범부처 연구사업은 2000년에 시작한 미국의 국가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로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나노기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방정부 각 부처 사업에 반영합니다. 앞서 사례를 분석하여 볼 때 범부처 사업의 특징은 첫 번째, 법령 제정 등의 입법적 해결성이 있으며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범부처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보보호 예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융합예산제도의 업무 추진 체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가정보보호 전략위원회입니다. 부처별 정보보호 정책을 심의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부처 전체에 필요한 정보보호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정보보호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보호 전략위원회의 실무부처로 각 부처의 정보보호 추진계획, 실적을 점검하여 분석하여 전략위에 보고합니다. 기존 수행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을 각 부처에서 예산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융합예산 제도의 공통 업무를 선정합니다.
각 부처는 전략위에 국가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고 전략위의 심의가 완료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 및 국회에 요구하고 집행 결산합니다. 기재부는 전략위의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집행합니다. 융합 예산제도 설계입니다. 먼저 공통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부처의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대다수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거나 여러 해 동안 계속 사업으로 수행한 업무를 공통업무로 지정합니다. 법제상 필수 수행 필요 사업은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및 제외가 가능합니다. 공통업무의 부처의 고유 정보보호 업무는 부처 자체 예산안으로 포함하여 기존처럼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 고유 업무도 국가정보보호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통업무 중에 전년 대비 증액 요구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부처 자체 예산으로 요구 후 배정이 완료되었을 때 차차년도 공통업무에 변경된 금액으로 반영하여 공통업무 예산 요구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간 순으로 보시면 우선 전년도 8월에 국가정보보호 전략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국가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10월 부처별 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11월에 국가정보보호 전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에서 조정 심의하고 당해년도 1월에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기재부는 2월 정보보호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3월에 예산평선 지침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 부처는 공통업무 예산 산정 근거 등을 제출하고 국가정보보호전략위원회에서는 이를 하나로 모아 4월에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각 부처 정보보호 고유 업무는 기존의 부처별 사업별로 제출되던 방식대로 기재부에 각 부처 요구안으로 제출합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된 국가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실태평가, 사이버 대응 훈련 등의 부처 평가 및 점검 업무는 8월 이전에 마치고 평가 및 점검 결과에 반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정부 부처는 부처 단위로 정책의 기획 예산 요구, 집행, 평가를 수행합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특성과 관련 이론을 분석하였을 때 현재 예산 업무 과정이 정보보호 정책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범부처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의 근거 법령 존재, 정책위원회, 장기 전략과 계획 수립 등의 특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시행 계획을 수립 가능하며 공통업무 예산 요구로 부처별 중복 사업의 일괄 요구가 가능하며 예산 요구 및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의 안정된 예산 확보로 국가 정보 보안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